최근에 이제 저희 치과를 방문해 주신 분의 그 후기가 있었는데요. 어린이 치과 공포증으로 진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린이 치과가 아님에도 너무 친절하게 진료를 봐주셔서 치과 공포증을 극복하고 치료받았어요. 때우는데 마취도 없이 진료 완료.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병원 옮길 일 없이 쭉 치과 진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좋은 후기 적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치료를 잘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아 관련해가지고 이제 소아 환자분들의 치아 관리법이라던가 또는 이제 언제마다 치과에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아치과 관련해가지고 아이들의 치과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소아치과에서만 이제 아이들 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반 치과에서도 이제 아이들 진료는 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소아치과에서 꼭 진료가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치과 의사인 제 관점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행동 조절이 안 된다던가 치과에 와서 입을 절대 안 벌린다던가 또는 치과 치료를 받을 때 몸부림이 너무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학병원 소아치과에서 진료를 받는 게 권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웃음가스라던가 또는 이제 진정 치료를 통해서 아이들을 약간 재워놓고 하는 치료가 권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서 치과 선택하실 때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보통 이제 행동 조절이 잘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치과에서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고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보호자분들이 먼저 진료를 받아보시고 만족하셔서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해 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소아치과에서 보통 이제 치과 치료가 권장되는 경우, 그리고 소아치과가 아닌 치과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한번 치과 선택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죠. 치과는 문제가 생겼을 때만 내원하는 곳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거 운전하실 때 문제가 안 생기더라도 꼭 정기 점검을 받으면서 자동차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처럼 우리 치아도 마찬가지로 미리 예방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많고요. 미리 예방했을 때 질환이 안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따라서 치과에 꼭 6개월에 한 번,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라던가 검진을 통해서 내 치아에 충치가 있는지 또는 잇몸병이 없는지 꼭 검진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성인보다 충치가 훨씬 더 잘 생깁니다. 유치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고요. 성인 치아보다 범랑지라고 하는 구조에 훨씬 더 충치가 잘 생기게끔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꼭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내원하셔서 충치 검사 위주로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불소 치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과 학회들에서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용량 어느 정도의 농도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다 있습니다. 보통 불소 치약은 이제 침을 뱉거나 삼킬 수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고요. 보통 이제 유럽 같은 데나 또는 미국 같은 데는 치아가 난 직후부터도 사용이 된다고 가이드라인 되어 있는데 대한소아치과 학회에서는 보통 이제 뱉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 사용하라고 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불소 치약에 대해서 그 어떠한 농도를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보호자분들이 대다수인데요. 어느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제 뭐 무불소 치약을 써야 된다 또는 뭐 저농도의 저불소 치약을 써야 된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제 소아치과 학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불소나 무불소는 전혀 효과가 없고 1000ppm 이상의 고불소 치약만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꼭 치과에서 또는 이제 약국에서 불소 치약을 구매하실 때 1000ppm 이상의 고불소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량을 써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용량은 보통 이제 2살쯤부터는 이제 쌀알 정도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콩알만큼 사용하시는 게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호자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이제 불소 치약이 몸에 해롭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불소 치약을 만약 삼키게 되면 이게 아이한테 해롭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불소 치약은 한 통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 한 통에서 3분의 1 정도를 한꺼번에 삼켰을 때 아이한테 해롭습니다. 이게 대략 한 160g 정도를 삼켰을 텐데 거의 그럴 일은 없겠죠, 양치하다가. 따라서 우리가 뭐 쌀알만큼 또는 콩알만큼 식사 후에 하루에 3번만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그럴 일이 거의 없고, 이제 아이가 혹시나 그 불소 치약을 가지고 한꺼번에 삼켰을 경우가 이제 걱정되실 텐데, 그런 경우에 만약 걱정되신다면 아이의 손이 안 닿는 곳에다가 불소 치약을 보관하시는 방법으로 예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소가 이제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시고, 그거에 불소에 대한 예방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아이들의 충치 예방에 있어서 불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이제 치실 사용입니다. 치실이 보통 이제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물을 닦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데요. 그 치아 사이 충치가 아이들은 훨씬 더 잘 생기고, 저희가 이제 진료하다 보면 치아 사이 충치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제때 발견되지 않아서 신경치료를 하고 은니까지 씌워주는 아이들을 정말로 많이 봐요. 따라서 이러한 치아 사이 충치를 예방할 수가 있으면 아이들이 힘든 신경치료를 안 받아도 되고, 힘든 신경치료를 안 받게 되면 훨씬 더 치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확률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따라서 예방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치실을 강조드린다고 하면 불소 치약보다 보통 중요도가 10배 정도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실을 정말 생활화해서 꼭 잘 해주시고요. 사실은 매 끼니 때마다 치실을 해주시는 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또는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기가 좀 힘드시다면 잠들기 전만이라도 치실을 한번 해주시는 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치실 교육을 해주시면 이러한 습관이 아이한테 몸에 배이게 되고, 이게 평생에 이제 치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으로 될 수 있으니 꼭 아이들한테 치실해주는 습관 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이들의 치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불소 치약 같은 것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치실을 하면서 양치질을 잘하는 습관, 그리고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충치가 조기에 발견되면 훨씬 더 치료가 편해진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근처에 계신 치과 같은 데를 꼭 주기적으로 방문하셔서 나중에 충치가 커졌을 때 아이들이 트라우마 없이 진료를 받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